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이 2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여야 후보 간 대진표가 짜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유력 후보를 겨냥한 자객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와 함께 군소 정당들의 이합 집산을 통한 통합신당 작업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우선 KBS 그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사로 이렇게 선임이 되셔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 부분 인사하셨습니까? 저도 KBS 이사를 전에 했습니다. 제가 한참 선임입니다. 예, 박사님 TV에서는 못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방통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왜냐 한국당 몫으로 이제 천영식 이사가 예. 출마한다고 이제 그 임기 1년 6월이 남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뭐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하고요. 그다음에 그 세월호 부위원장했던 이현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추천했는데 부결이 돼 버렸어요. 한국당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세 번째 추천했는데 저도 이제 그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이 반대를 했는데 방통위원장이 세 번째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철순과 안철수의 추천한 거 있잖아요. 박사님하고 그때 경선을 했죠. 그분하고 이게 3대2로 통과돼가지고 저번 주에 검증 자료를 청와대 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문재인 엄청나게 비판하고 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예요. 저는 제가 KBS 시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입을 닫고 이게 정권 비판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게 제 신조기 때문에 끝까지 이게 비판할 겁니다. 아, 그럼요. 어차피 뭐 야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이사기 때문에 또 그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당연하고 또 그동안 하고 계시던 이런 방송 활동도 그대로 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예. 총선에 대해서 박사님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먼저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요. 제가 이번 총선을 보면서 총선 연기만 안 하면 압승이다. 연기만 안 하면 이게 민주통합당의 압승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연기론이 뭐 이게 중요해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선거 연기론도 지금 솔솔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것도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로 물러났습니까? 지금 지키고 있나요? 그 양반이 왜 먼저 선거 연기론 이런 얘기를 꺼내냐 이거예요. 자기는 이게 지금 해봤자 어차피 망하니까. 안철수든 손학규든 지금 이게 선거하면 참패가 분명하니까 아마 그런 거고요. 근데 문제는 민심이 천심이요. 예. 코로나 때문에 현 정권의 무능 있잖아요. 결국 이 코로나는 가장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다. 그렇죠. 이런 게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현 정권이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총선 연기론이 솔솔 노는데요. 제가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는 6.25 때도 6.25 때도 이게 총선을 했다. 아무리 이게 집권 여당이 불리하다 해서 꼼수르게 총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예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 연기만 안 되면 자유우파의 압승이다. 이래 봅니다.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선거사상? 나는 기억이 없는데요. 박사님이 없으면 저도 없죠. 박사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은 제가 볼 때는 착착 진행이 되면서 순항 중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잡음도 없고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스텔스 공천 조용하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은 착착착 물러나게 하면서 이렇게 또 명예도 지켜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좀 꼭 떨어뜨려야 할 사람들 이런 쪽에 표적 공천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히 자객 공천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몇 군데 했죠. 예. 저도 이제 아주 그 김영호 위원장이요. 예.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이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에도 우리 방송에서 내가 김영호 아무 얘기 안 할 때 내가 추천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은요 2가지거든요. 첫째는 이제 기존의 무산일 웰빙족들을 물갈이하는 게 있죠. 예. 이게 첫째고, 그다음에 물갈이했을 때 기존에 오염된 뭐 오수 있잖아, 뭐 김오수 할 때 오수 말고 이런데 오염된 물을 물갈이하면 그보다 깨끗한 생수나 깨끗한 물로 채우게 되잖아요. 그 점에서 김영호 위원장이요 상당히 물갈이도 잘하고 있고 새로운 인물도 많이 발탁해요. 대표적인 게 물갈이는 부산에서
거의 조경태 빼고는 거의 다 물갈이 이진복까지 치는 거 보고 상당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고요. 예. 이제 TK 남았죠? 예. TK만 이게 물갈이 하면 물갈이 폭은 민주당을 압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50%는 그렇죠. 이게 무난히 달성하는 예.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공천 새로운 인물 있죠. 예. 제가 이제 박사님 방송에서요. 그때 이렇게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그러니까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에 이제 중원의 삼각편대, 종로의 황교안, 예. 그다음에 동작을의 나경원, 나경원. 그다음에 광진을의 오세훈, 중원의 삼각편대가 뜨고 그리고 이게 축구로 비교하면 최전방 공격수가 3명이 필요하다. 예. 그때 제가 3명을 들은 게 태영호 공사, 맞았어요. 그다음에 예. 김웅 검사, 예. 김웅, 예. 그다음에 김태우 수사관 들었죠. 예, 맞아. 근데 태영호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사실상 확정됐죠, 그렇죠. 여기도. 며칠 전에 황교안은 뭐 확정해 줄 거예요. 예. 저는 이걸 보고 김웅, 그다음에 김태우 있잖아요. 예. 아주 이게 잘했다 봐요. 잘했습니다. 김웅 검사는요, 추미애, 조국 있잖아. 이런 게 현 정권의 검찰 장악, 위선적인 검찰 개혁, 공수처 있잖아. 예. 이걸 이게 박살을 낼 수 있는 가장 이론가입니다. 지금 송파갑에 했죠. 송파갑에 전략공천 됐잖아요. 거기에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통부 차관. 맞- 문재인이가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뭐 그 비교 되겠어요? 예, 그 그래요. 송파는요. 제가 오늘도 이게 오전에 배현진 대변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결국 이제 갑에 김웅 오고요. 을에 배현진 떠고 그다음에 병에는 김건식이 좋을 것 같아요. 김건식도 북한의 대북 정책이자 현 정권 예. 박살낼 수 있는 이러면 이게 송파 3개 다 먹어요. 그래서 김웅 검사 저는 공천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검찰 장악에 을병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잘한 공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우는요. 저하고 이게 4명 단체 카톡도 해요. 수시로게 전략도 상의하고. 김태우는 본인한테에게 연락이 오랫동안 없어가지고 상당히 걱정했는데 결국에 전략 공천이 김성태 지역구 있잖아. 예. 강서을에 갔거든요. 그 진성준이라고 정무비서관. 근데- 전직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그 김태우 조사를 워낙 좋아하고 서로 아끼고 지지하니까 이 방송을 김태우 또 볼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2가지 조언만 첫째 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을 잘 껴안아야 돼요. 김성태 의원이요. 나름대로 이게 아주 억울하게 당을 위해서 이게 그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본인에게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예. 물러났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은 이제 그 강서에 가서 어떻게든 이게 김성태 의원을 잘 모시고 그래야죠. 껴안고 예, 그래야죠. 도움을 전폭적으로 지도 감독을 받는 이게 첫째 제가 조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성준이가 문제예요. 이 진성준이는요 비례 한번 했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진성준이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진성준이는 청와대 문재인 밑에서 정무 비서관 했죠. 비서관. 그리고 이제 와서 박원순 밑에서 부시장을 또 했잖아요. 부시장에. 예, 정무부시장에. 그러니까 진성준은 문재인의 똘만이면서 박원순의 똘만입니다. 이 말은 이게 김태우 수사관은 진성준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에 문재인, 박원순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둘이 대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박원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붕괴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가면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분한테는 면책특권이라는 갑옷을 입혀주면 청와대 만약 국회에 입성하면요. 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선전할 걸로 기대합니다. 저도 선전할 걸로 봅니다. 진성준 전 의원, 전 비서관이죠. 패널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겸손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싸가지 없죠. 맞아. 이분이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안 전북 했는데. 때 총학생회장도 못했어요. 3학년 때 학생회장하고 4학년 때 부학생회장 정도. 아주 이게 뭐 큰 인물도 아니에요. 전대에서도. 아니 그런 패널들도 만나다 보면 자기 한참 선배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 고개 자치고 번째 많지. 이 친구가 유일하게 그러더라고.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요 정말 투사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의미가 있다 보냐면 항상 말하지만 이제까지 이게 보수 정당은 매일 뭐 장관들, 검사장들 이런 게 그 웰빙 무산일 조건만 영입했잖아요. 제대로 이게 정권하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우는 이런 게 투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영입을 못했는데 야 김영호 위원장이 저는 이걸 보고요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바로 이제 그 김용태. 김용태 구로 이야기하신 그 구로요. 그럴. 예. 근데 저는 갑도 좋아요. 구로 이게 갑을이 왜 좋냐면
갑은 이제 김재식 변호사라고요. 이분도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저하고 동갑인데요. 예. 김용태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예요. 예. 근데 아주 지역 기반을 잘 닦아놨고 호남이에요. 근데 구로 호남표도 먹고 보수표도 먹고 야, 이 사람이 왜 이게 되냐면 저기요 이인영이에요. 이인영에게 반드시 때려잡아야 될 자유파의 적이거든요. 예. 거기에 구로은 윤건영이잖아. 윤건영에게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 문의 남자 아닙니까? 예, 예. 문의 남자. 그래서 제가 김재식하고 통화했더니 야 우리는 이게 나훈아의 영영을 좋아한다고. 영영. 영영을 영원히 보내는 게 윤건영, 이인영. 예. 까마귀 영영이죠. 영영을 영원히 보내서 구로가요. 구로가 이게 옛날하고는 상점백회로 바뀌었죠. 지금 이게 완전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잖아. 전에 호남이 그쪽에 워낙 많아가지고 그쪽은 그냥 과거부터 민주당이 그저 먹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고 저는 구로공단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산업화의 성지입니다. 그렇죠. 산업화는 이게 자유파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로에서부터 서쪽에 혁명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도요. 좋은 게 오세훈은 뭐 성계를 잡은 것 같아. 고민정의를 자격으로 보냈는데 제가 이게 진시황 뭐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자격 열전 있잖아. 예. 자격이라는 게 상대보다 이게 무술 실력이 좀 뛰어난 사람을 보내야지 자격이 성공하지. 고민정의처럼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정치 모르는 이런 사람 보내가 오세훈을 잡는다? 이게 무슨 자격입니까? 이거는 빅매치가 아니에요. 저는 빅매치는 뭐 종로 정도가 빅매치지 어떻게 고민정의하고 오세훈을 빅매치랍니까? JTBC에서인가 어디서 빅매치라고 해서 참 저 사람들이 기자들 만나 그게 빅매치가 붙일 때 붙여야지 내가 그래서 고민정의는 이게 경희대 문재인 후배라가 노래패에서 뭐 조금 한 거지 정치를 뭘 아느냐 말이야. 그래서 광진 어른 제가 보기에 뭐 그건 볼 것도 없건데 문제는 저는 광진갑이에요. 광진갑도 이게 제가 아끼는 그 김병민 있잖아. 김병민. 아주 요즘 이게 전략공천 지역 됐는데 예. 분위기 좋아요. 김병민이. 워낙 인지도가 높고 젊고 예. 젊고요. 인지도가 방송에서 워낙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병민도 똑똑합니다. 상당히 선전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해 보세요. 송파에 3개 있지만 예. 강남 서초 뭐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광진에서 구로까지 그리고 이게 북쪽에 가면 종로에 황교안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북에도 정태근이나 예,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민영삼 원장하지 따따붙다 이분도 이게 뭐 어디 강북에 나가고요. 상당히 저는 노원 서부에는 쪽에 나가려고 예, 생각하는 거. 아주 이제 분위기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민 지금 예비 후보가 원래는 우리 쪽에 몇 번 나왔는데 선거 나가지라고 지금 못 나오네요. 그러는 게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야죠. 제가 대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또 이번에 몇 명 탈락을 시켰는데 윤상현, 이해운, 이은재 특히 이제 이 강남 3구는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강남 특히 가불병 이렇게 했고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은재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좀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 내지는 무슨 친박 정당이 생기면 그리라도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또 지켜봐야겠죠. 하나하나 보면 뭐 이해운은요. 저는 항상 유승민, 하태경, 이해운 이 사람들에게 보수 괴멸의 주된 책임자입니다. 이해운은 이게 무혐의 됐지만 그때 정치자금법으로 대표직 물러나서 계속 그 이후에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따라서 저는 이해운을 컷오프 시킨 것은 당연한 결정이고요. 뭐 여기는 그다음에 이은재 의원은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분은 이게 뭐 버럭 막 하면서 사퇴 뭐 이렇게 많이 요구해가지고 조금 이게 그 국민 이미지 측면에서 좀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투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윤상현 의원은요. 윤상현은 이제 그 우리가 공천에서 중요한 게 혁신 공정도 있지만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근데 윤상현은 과연 이게 잘랐을 때 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대안이 있을까? 이런 좀 이게 걱정은 앞서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무소속 나가가지고 당선대가 돌아왔잖아요. 지금 안상수, 유정복 누구 한 분이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유정복이 딴 데가 어떻게 공천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윤상현은 옛날에 그 공천 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한번 이게 무소속으로 처벌됐잖아.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죠. 근데 이번에 일사부재리로 한 번 처벌하는데 이번에 또 처벌되고 약간 이게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윤상현 의원도 이미 당이 이제 그 친박이든 친이든 이게 이제 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거니까 저는 이제 좀 따라주고 그게 좋겠죠. 괜히 이제 무소속이나 다른 당보다는 이번 한 템포 쉬어도 더 이게 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여러 또 보궐선거나 대선이 있으니까 조금 이게 따라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PK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현주, 홍준표, 김태호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제일 문제예요. 이현주 의원이 중령도 면접을 받잖아. 20분 동안. 뭐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혹독한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눈물까지 흘렸다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게 정해지면 밝히겠다 했는데요. 제가 이현주랑 이게 친하고요.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수원도 1년 후배지만 제가 방송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현주를 자유파의 여전사, 투사로 이게 엄청나게 제가 많이 지지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현주한테 쓴소리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현주 의원 부산에 전략공천 가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경선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광명으로 가야 돼요. 광명. 원래 광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세 가지 제가 짧게 말하면 첫째는 이제 홍준표나 김태호나 지도자급을 전부 이게 수도권 차출하고 있죠. 근데 이현주도 지도자급 인사 맞죠? 전진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현주만 왜 역으로 수도권 험지에서 텃밭 부산으로 가느냐? 이게 첫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광명은요. 이현주 외에는 이게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부산은 누가 넣어도 영도에 누가 넣어도 이게 부산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수도권에 한승만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현주가 부산에 바람이 이렇게로 간다는데 이미 부산은 뒤비졌습니다. 이미 부산은 완전히 자유파 통합당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고 이현주가 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수도권에 정치했는데 지금 이게 이현주가 내려가면요. 부산에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분란만 일으킵니다. 바람이 아니고 이게 분란만.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게 큰 정치로 클라면요. 예. 광명을 경기도 선거 이제는 이게 서울은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죠. 경기도가 의석이 제일 많죠. 인구가 1370만이에요. 예. 근데 경기도에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게 지도자급은 경기도로 다 차출해야 됩니다. 이현주 의원에게 광명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준표, 김태호. 저는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어차피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양산에 가서 김두관하고 한판 세게 붙는 것도 그 지역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처음에 공관위에서는 구로 어리잖아. 예. 김용태 지역구를 제시했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김용태가 왔잖아요. 이제는 저도 이게 공관위도요. 홍준표도 이제 그 밀양 고향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죠. 나름대로 이게 김두관이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선거의 기재입니다. 야, 마을의 이장부터 해가지고 밑바닥 기는 데는 김두관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장부터 군수, 도지사,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까지 해서 김두관도 이게 대권놀이로 내려왔지. 김두관이는 진짜 흠지온 거예요. 대권놀이라고. 지금 김포에서 아무 연구도 없는 데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뭐 한국당 위원장도요. 뭐 나름대로 이게 저번에도 큰 차이는 안 나고 선전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홍준표 의원이 저는 대표가 이것까지는 이제 허용해야 된다. 너무 이게 몰아서 공천 안 주면 그럼 이게 무소속으로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보수가 분열되거든요. 이제 와서 저는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양산을에 김두관하고 매치는 허락해라. 그렇게 이제 해야죠. 홍준표 대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허락해라. 이게 제 생각이고요. 김태호 전 지사도 저는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성산이나 저기 김해 원래 거기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태호 지사는 이제 그 성산은 뭐 강기훈 그분이 몇백 표 차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몰아내고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때는 이게 단일화돼가지고 보궐선거 놓은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성산은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김해는 진짜 흠지고 그때 김경수하고 1대1로 갔잖아요. 지금하고 이게 김태호 지사는 약간 이게 그 당을 위해 헌신을 많이 한 건 맞아요. 도지사도 하고 아직 거기서 이게 거창해서 국회의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마지막 진짜 고향 어른들하고 약속 때문에 정치를 안 해만 했지. 그게 논다 하고. 근데 문제는 그 강석진이나 신성범 있는데 지금 이게 김태호가 무소속 넣으면요. 김태호가 이긴다는 여론이 많아요. 어디 될지 몰라요. 그 지역이. 그럼 이게 또 한석을 잃게 되거든요. 저는 공천에 중요한 게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그래서 김태호를 최대한 이게 설득해서 험지로 가되 정 안 됐을 때는 공관위도 상당히 그 좀 전략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저도 이게 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이런 이제 지역입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로는 늘 관심사입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많이 따라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너무 편들지 말고 황교안 대표 아주 핵심 측근이니까. 제가 이게 편들고 싶진 않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면접을 봤죠. 예. 홍준표하고 김태훈은 내 이름만 떡 있고 지역이 없죠. 근데 황교안 대표 지역구에요. 예. 한 8명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 무슨 정무는 옛날에 거도 나오고요. 차관도 지낸 사람이 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억, 미연, 디귿 가나다로 가다 보니까 황씨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면접을 봤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놀랄 만큼 압승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게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고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 있잖아. 확신. 이긴다는 자신감. 예. 기세로 눌러야. 그렇죠. 그럼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그 밑바닥 민심을 보면서 민심이 움직이니까 자신감을 아주 이게 표현하고 있고요. 손 잡아보면 금방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또 여론조사 자세하게 보겠지만 조작 미터 있잖아요. 구라 미터. 요즘 이게 신문 사설로 많이 나오더만 1,500만 원 과태료 맞았잖아요. 예. 옛날에.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이 구라 미터, 조작 미터가 황교안 조사해 봤더니 와, 과거에 보다 6.4나 차이가 줄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가장 최근 거는 이낙연이 50.3이고 황교안이 39.2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차이 안 나요. 11%. 금방 아마 박빙으로 갈 겁니다. 그럼요. 지금 11%면 이미 역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구라 한 미터, 10%, 조작 미터가 한 10% 는 표본이 빼죠. 잘못됐다는 거. 10%는 빼줘야 해요. 돼 최소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근거 없이 어떤 분에게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거든요. 방송하면. 어떤 분에게 너무 서 변호사 너가 자신감 있게 초량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비판도 있긴 한데. 예.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교만이나 이게 아니고요. 뭔가 이제 그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론의 수치 추세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보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얘기는 이 선에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종섭 의원이죠 지금. 이 본인이 뭐 불출마 선언했는데 전원책 보수 논객하고 한국경제당을 뭐 창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는 홍문정 의원 우공당에서 같이 조원진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유영아 변호사하고 뭐 친박 신당을 25일에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 사람. 일단 먼저요. 정종섭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정치인으로서 이게 제가 대학교 조교할 때 서울법대 교수를 했어요. 헌법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조교했거든요. 네. 근데 뒤끝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승민 정치를 항상 이게 분열의 정치, 독선의 정치, 뒤끝 정치라고 유승민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예. 근데 정종섭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본인에게 깨끗하게 불출마했으면 그러니까. 불출마하고 이게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로 당을 위해 백의종국 희생하면 되지. 또 이게 무슨 당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유파의 당이 부족합니까? 당이 많잖아요. 넘쳐나죠. 저는 정종섭 이분이 이러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백의종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원책 있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뭐 그때 조강특위위원 한국당에 들어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분이 이게 방송 좀 넣어가지고 분탕질만 치고 나간 거예요. 방송 좀 넣어서 이게 근데 영입했더니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이 나간 뒤에 우리 여기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이진곤 예. 전 국민일보 주필이 그걸 다 수습해갖고 그때 21명 컷오프 아니 뭐 당협위원장 교체했죠. 그래서 이게 아무 근데 의미도 없는 있잖아요. 결국 이제 전원책 정종섭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떻게 이삭을 몇 개 주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까 이런 게 좀 꼼수 버리고요. 깨끗하게 저는 포기해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친박은 현재 두 당이 합당했죠. 네. 조원진 대표가 하는 우리 공화당하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우리 그 통일당이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예. 답을 이제 두 개 합치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예. 거기에 이제 우리 통일당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자유 뭐 할지 지금 이제 두 당이 합병한 상태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이 친박 신당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제 결론은요. 저는 이제 이 세 당이 합치면 좀 이게 파워가 있다 봐요. 세 개가 합치면.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뜻이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옥중 메시지까지 놓으면 약간 이게 파괴력이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분리돼 버리면요. 예. 예를 들어 유영아 홍문종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뜻도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뜻이 어디 있냐?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근데 친박이 분열돼 버려 가지고 홍문종이나 유영아가 단독으로 만들면 저는 이게 아무 파괴력이 없고, 그래서 세 당이 합쳐지느냐 아니면 이게 또 두 파로 나뉘느냐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당들은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투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표로 심판하는, 한 손에는 이게 표를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광화문 투쟁은 정강훈, 김문수, 조원진 이런 분들이 문재인 투쟁하잖아요. 어떻게 미래통합당 표만 가지고 정권 심판 안 돼요. 또 이게 무사한일 국회의원 아무리 뭐 50% 과반 뽑아놔도 싸우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광화문에 투사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저는 친박이 세 당이 다 합치면 아주 이게 의미가 있으면서 우리도 이게 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과 친박 통합당 이렇게 가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박 세 당, 이 당들이 합쳐지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약간 이게 파괴력이 있답니다. 약간 파괴력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각자 도생으로 질이 멸렬하면은 별 의미는 없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일단 뭐 야권 돌아가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